회장님, 축배를 들 때가 아닙니다. 이 건물 당장 파세요. 한 달 뒤면 이 건물도 당신도 다 망하니까요. 123층 강성타워 복도에 울려 퍼진 12살 소년의 차가운 경고. 검은 후드티를 눌러 쓴 작은 체구에서 나온 이 말에 대한민국 최고 재벌 강만호 회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요새 애들은 장난도 참 거창하게 치는구먼. 하지만 소년이 던진 숫자 하나가 강만호 회장의 얼굴을 순식간에 창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숫자는 강만호 회장만이 알고 있는 극비 계좌번호였거든요. 과연 이 소년의 정체는 무엇이며 어떻게 불가능해 보이는 예언을 현실로 만들어낸 것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지 냄새가 코끝을 찌르는 낡은 구립 도서관의 구석진 자리에 한도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도윤은 낡아서 펜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는 노트북 모니터를 뚫어지게 응시하며 마우스를 바쁘게 움직였죠. 화면 가득 복잡한 숫자와 그래프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한도윤이 굳게 담은 입술을 떼며 나직하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10년 전 우리 아빠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수법이랑 똑같아. 옆자리에서 꾸벅꾸벅 졸던 노인이 부스스 눈을 뜨며 한도윤을 쳐다보았습니다. 한도윤은 아랑곳하지 않고 화면의 특정 구간을 확대하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강성그룹,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이미 썩어 문드러지고 있구나. 노트북 옆에 놓인 빛바랜 가족사진 속에서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한도윤은 사진을 손끝으로 쓸어내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내가 다 찾아냈어. 그 사람들이 아빠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말이야. 같은 시각, 서울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은 123층 강성타워의 꼭대기층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금색 자수가 놓인 정장을 차려입은 강만호 회장이 창밖을 내려다보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샴페인 잔을 높이 들어 올리며 비서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봤나? 저 아래 개미처럼 기어다니는 사람들을. 이 강만호가 대한민국을 내 발 아래 둔 증거가 바로 이 건물이야. 옆에서 비굴한 웃음을 짓던 김 비서가 고개를 깊게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역시 회장님이십니다. 이 거대한 성을 보고 감히 누가 토를 달겠습니까? 강만호 회장이 샴페인을 한 입에 털어넣고는 잔을 테이블에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자금팀 녀석들은 왜 자꾸 앓는 소리를 하는 거야? 건물이 완공됐는데 왜 돈이 없다는 소리를 해? 최석준 상무가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강만호 회장 곁으로 다가와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그 친구들이 뭘 알겠습니까? 제가 다 손을 써뒀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곧 해외에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올 겁니다. 강만호 회장이 최석준 상무의 손을 툭 치며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역시 자네밖에 없어. 최 상무, 자네가 이번 일만 잘 마무리하면 내가 아주 큰 선물을 주겠네. 최석준 상무는 고개를 숙였지만 안경 너머의 눈빛은 차갑게 번뜩였습니다. 최석준 상무는 강만호 회장의 방을 나오자마자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석준 상무가 복도 구석에서 목소리를 낮추며 빠르게 속삭였습니다.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 강만호는 완전히 눈이 멀었어. 타워 기초 설계 데이터는 이미 수정해뒀으니 때가 되면 무너질 거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기괴한 웃음소리에 최석준 상무도 입꼬리를 뒤틀었습니다. 보험금은 물론이고 주가가 떨어질 때
우리가 벌어들일 돈만 해도 수조 원이야. 그 노인네는 제 무덤을 스스로 파고 있는 줄도 모르지. 최석준 상무가 전화를 끊고는 다시 온화한 표정을 지으며 비서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직원이 인사를 건네자 최석준 상무가 인자하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준공식은 우리 강성그룹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날입니다. 다들 힘내세요. 최석준 상무는 속으로 비웃으며 강만호 회장의 파멸을 즐겁게 상상했습니다. 도서관에 있던 한도윤은 강성타워의 설계 도면과 집안 분석 데이터를 대조하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한도윤이 수치들을 하나하나 계산기에 입력하며 신음처럼 내뱉었습니다. 이건 공사 실수가 아니야. 일부러 지지대를 약하게 만들었어. 건물을 무너뜨리려고 작정을 한 거야. 한도윤은 이 음모의 배후에 최석준 상무가 있다는 것을 데이터를 통해 이미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한도윤이 노트북 화면 속에 최석준 상무 사진을 노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부모님한테 했던 짓, 이번엔 안 통할 거야. 내가 그 죗값 반드시 치르게 해줄게. 한도윤은 강만호 회장의 비서실 시스템을 해킹해 얻어낸 준공식 일정표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경우가 너무 삼엄해. 평범하게는 절대 접근할 수 없어. 하지만 이 시스템이라면 틈이 있겠지. 한도윤은 수백 장의 평면도를 겹쳐보며 강만호 회장이 이동할 동선 중 보안이 취약해지는 지점을 찾아냈습니다. 준공식 시작 직전 VIP 대기실에서 행사장으로 이동하는 30초. 그게 유일한 기회야. 한도윤은 프린터에서 갓 인쇄된 리포트를 챙겨 배낭에 집어넣었습니다. 한도윤은 낡은 운동화 끈을 꽉 조여매며 결연한 표정으로 도서관 문을 나섰습니다. 강성타워 광장에는 수천 명의 인파가 모여 화려한 준공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만호 회장은 거울 앞에 서서 붉은색 넥타이를 고쳐매며 자신의 모습을 감상했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거울 속의 자신을 향해 만족스러운 듯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강만호의 저력이지. 누가 감히 나를 무너뜨린다고 그래. 방 밖에서 최석준 상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이제 행사장으로 이동하실 시간입니다. 귀빈들이 모두 기다리고 계십니다. 강만호 회장이 문을 열고 나오며 당당하게 가슴을 폈습니다. 그래, 가자고.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날이 될 거야. 최석준 상무가 강만호 회장의 뒤를 따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회장님. 정말 잊지 못할 날이 될 겁니다. 강만호 회장은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화려한 조명이 비치는 복도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축제를 알리는 웅장한 음악 소리가 복도 끝에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검은 후드티를 깊게 눌러쓴 작은 체구의 한도윤이 복도 사각지대에서 튀어나와 강만호 회장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경호원들이 즉각 한도윤을 제압하려 달려들었지만 한도윤은 아랑곳하지 않고 서류 한 장을 높이 들었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멈춰서서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이건 또 뭐야? 어디서 이런 꼬맹이가 들어온 거야? 한도윤이 고개를 들어 강만호 회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회장님, 축배를 들 때가 아닙니다. 이 건물 당장 파세요. 한 달 뒤면 이 건물도 당신도 다 망하니까요. 강만호 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오르며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석준 상무가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경호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뭐하고 있어? 당장 이 미친 꼬마를 끌어내지 않고. 한도윤은 경호원들에게 팔이 붙잡히면서도 강만호 회장을 향해 쉼없이 외쳤습니다. 내 말이 틀린지 맞는지 궁금하면
지금 당장 당신 주거래 은행 통장부터 확인해 보세요. 오늘 오후 2시면 당신 전 재산이 묶일 테니까. 강만호 회장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요새 애들은 장난도 참 거창하게 치는구먼. 그러네. 축제 분위기 망치지 말고. 한도윤은 복도 끝으로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강만호 회장을 노려보았습니다. 복도에는 한도윤의 경고 섞인 외침이 메아리 쳤지만 강만호 회장은 비웃으며 행사장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화려한 폭죽 소리가 하늘을 찌르며 준공식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행사장으로 향하던 강만호 회장이 갑자기 우뚝 멈춰 섰습니다. 뒤를 따르던 정장 차림의 경호원들이 당황하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한도윤은 경호원들의 팔에 붙잡힌 채로 강만호 회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숫자를 의조렸습니다. 732-598-621. 강만호 회장님, 이 번호 낯설지 않으시죠? 강만호 회장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손을 들어 경호원들을 제지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그 번호를 어떻게 아는 거야? 누구 시신이야? 한도윤은 자신을 붙잡은 경호원의 손을 뿌리치며 품 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던졌습니다. 누구 시신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가장 믿는 사람이 당신의 심장에 칼을 꽂으려 한다는 사실이죠. 강만호 회장이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허겁지겁 집어들어 첫 장을 넘겼습니다. 서류에는 최석준 상무의 비밀 계좌 내역과 해외 사모펀드가 주고받은 은밀한 계약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강만호 회장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며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최석준 상무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강만호 회장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회장님, 저런 꼬맹이가 가져온 조작된 서류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귀빈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강만호 회장이 최석준 상무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한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인가? 최 상무가 나를 배신했다고. 한도윤은 차가운 얼음 같은 눈빛으로 강만호 회장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배신은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 당신 발밑을 보세요. 강성타워 지하 3층 집안이 매일 4mm씩 내려앉고 있어요. 강만호 회장이 멍하니 발바닥을 내려다보자 한도윤이 서류를 가리키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한 달 뒤면 전 세계 금리가 폭등합니다. 그때가 되면 당신이 빌린 수조 원의 이자만으로도 이 건물은 무너집니다. 지금 당장 건물을 파세요. 강만호 회장은 잠시 혼란스러운 듯 눈동자를 굴리더니 이내 껄껄거리며 억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집안 치마에 금리 폭등이라니. 꼬마야, 네가 소설을 아주 잘 쓰는구나. 강만호 회장이 서류를 갈갈이 찢어 공중에 흩뿌리며 경호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이 사기꾼 꼬마를 내쫓아.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않게 해. 한도윤은 경호원들에게 뒷덜미를 잡혀 끌려나가면서도 고개를 돌려 강만호 회장을 향해 외쳤습니다. 오늘 오후 2시입니다. 한미은행 입구에 자물쇠가 걸리는 걸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때가 당신이 망하는 시작이니까요. 강만호 회장은 귀를 막으며 행사장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준공식 단상 위에서 강만호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가 터뜨리는 플래시 불빛이 눈이 멀 정도로 번쩍였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준비된 원고를 읽어 내려갔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자꾸만 손목시계를 내려다보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최석준 상무가
강만호 회장에게 몸을 숙이며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혹시 아까 그 아이가 한 말 때문에 그러십니까? 강만호 회장이 땀을 닦아내며 신경질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자네는 그 아이가 했던 말이 신경 안 쓰이나? 주거래 은행이 문을 닫는다는데. 최석준 상무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태블릿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회장님, 여기를 보세요. 영국의 대형 투자사에서 우리 타워에 5조 원을 추가 투자하겠다는 이메일이 방금 도착했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화면 속의 영문 이메일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최석준 상무가 강만호 회장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 그룹을 시기하는 세력이 보낸 자객일 뿐입니다. 저를 믿고 오늘을 즐기십시오. 강만호 회장은 화려한 투자 제안서 내용에 홀린 듯 고개를 끄덕이며 입가에 경련 섞인 미소를 띄웠습니다. 그래, 최 상무자네 말이 맞아. 내가 잠시 미쳤었나 보군. 저런 꼬맹이 말에 휘둘리다니. 강만호 회장은 다시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귀빈들과 샴페인 잔을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한도윤은 강성타워 인근의 어두컴컴한 PC방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전 세계 채권 시장의 실시간 하락 지수와 한미은행의 입출금 현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한도윤이 무선 이어폰을 고쳐 끼며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습니다. 생각보다 속도가 빠르네. 사람들의 공포는 데이터보다 훨씬 민감하니까요. 한도윤은 화면 속에 띄워진 중공식 생중계 영상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영상 속 강만호 회장은 환하게 웃으며 건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도윤이 시계를 확인하며 나직하게 응조렸습니다. 1분 남았네요. 강 회장님, 이제 당신의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한도윤은 엔터키를 힘차게 눌러 한미은행의 파산 가능성을 시사하는 분석 자료를 금융 커뮤니티에 전격 공개했습니다. 오후 2시 정각이 되자 중공식장의 거대한 전광판에 긴급 속보 자막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행사장 뒷줄에 앉아있던 주주들이 비명을 지르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세상에, 한미은행이 영업 정지를 발표했어. 내 돈 다 어떻게 해? 아수라장이 된 행사장 안에서 강만호 회장은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노란 샴페인이 강만호 회장의 구두 위로 튀었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전광판을 멍하니 바라보며 입술을 달들 떨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최 상무, 자니가 확인해봐. 저게 무슨 소리야? 최석준 상무는 당황한 척 연기를 하며 휴대폰을 귀에 댔지만 입가에는 미세한 비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최석준 상무가 강만호 회장에게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회장님, 은행 문이 닫혔답니다. 당장 본사로 돌아가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강만호 회장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으며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 꼬마가 맞았어. 진짜 2시에 은행이 망했어. 강만호 회장은 수많은 카메라 세례를 뒤로 한 채 경호원들에게 들려 행사장 밖으로 실려 나갔습니다. 최석준 상무는 혼란을 틈타 비상계단으로 빠져나와 품 안에서 다른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최석준 상무가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전화기 너머에 명령했습니다. 시작해. 강만호는 완전히 무너졌어. 예정대로 강성그룹 주식을 전부 던져버려. 최석준 상무는 안경을 고쳤으며 만족스러운 듯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PC방을 나온 한도윤은 배낭을 메고 인파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한도윤이 뒤를 돌아보며 높게 솟은 강성타워를 차갑게 응시했습니다.
강 회장님,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당신이 저지른 죄값을 이제야 치르게 될 테니까요. 한도윤은 다음 작전 장소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강성그룹 본사 정문 앞은 취재진과 분노한 주주들이 던진 날달걀과 밀가루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강만호 회장은 뒷좌석 바닥에 몸을 잔뜩 웅크린 채 경호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뒷문으로 가. 당장 뒷문으로 빼라고. 저놈들 얼굴 보기 싫으니까. 차창 밖으로 성난 군중이 차체를 두드리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강만호 회장은 땀범벅이 된 손으로 휴대폰을 켜서 한도윤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결번이라는 기계음 뿐이었죠. 강만호 회장이 휴대폰을 시트 위로 내던지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 어린 놈이 감히 나를 놀려? 사람을 시켜서 당장 찾아내. 서울 하늘 아래 어디든 뒤져서 끌고 오란 말이야. 이때 차 안의 정적을 깨고 최석준 상무에게서 영상 통화가 걸려왔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다급하게 전화를 받자 화면 속 최석준 상무는 서늘한 표정으로 서류 한 뭉치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최석준 상무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 사진들이 모두 모여서 회장님의 해임안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핏대를 세우며 휴대폰 화면을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뭐라고? 최 상무, 자네 미쳤어? 내가 자네를 어떻게 키웠는데 감히 내 뒤통수를 쳐? 최석준 상무는 안경을 고쳤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키워주신 게 아니라 이용하신 거겠죠. 이제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세요. 그래야 건물이 무너지기 전에 당신 목숨이라도 건질 것 아닙니까? 강만호 회장은 눈앞이 캄캄해지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최석준 상무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강만호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배낭에서 구겨진 한도윤의 리포트를 다시 꺼냈습니다. 리포트 맨 마지막 장, 보일 듯 말 듯 적힌 8자리의 숫자가 강만호 회장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그 숫자를 지도 앱에 입력하자 도심 구석의 낡은 폐오락실 위치가 나타났습니다. 먼지 쌓인 기계들이 기괴한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폐오락실 안으로 강만호 회장이 허겁지겁 들어섰습니다. 입구에 낡은 종소리가 울리자 구석에서 격투 게임을 하던 작은 체구의 한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도윤은 조이스틱을 덤덤하게 움직이며 다가오는 강만호 회장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씩씩거리며 한도윤의 옆자리에 주저앉아 소리쳤습니다. 야, 이 꼬맹아. 네가 하라는 대로 했더니 내 은행 계좌가 다 묶였어. 이제 어쩔 거야? 한도윤은 버튼을 연달아 누르며 무표정한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목소리 좀 낮추세요. 게임에 집중이 안 되잖아요. 강만호 회장이 게임기를 쾅 하고 내리치며 한도윤의 어깨를 잡아챘습니다. 지금 게임이 문제야. 내 회사가 날아가게 생겼는데 네가 시키는 대로 건물을 팔면 내 인생은 끝이야. 그제야 한도윤은 게임기를 끄고 의자를 돌려 강만호 회장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한도윤이 주머니에서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띄우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건물 당장 팔아요. 한 달 뒤면 무너지고 당신은 망해요. 이건 협상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강만호 회장이 화면 속 붉게 표시된 타워의 기둥들을 보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한도윤이 화면을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콘크리트 속에 들어간 철근 개수를 확인해 보셨나요? 최석준 상무가 자재비를 빼돌려 건물의 뼈대를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한 달 뒤에 오는 미세한 진동이면 이 거대한 타워는 모래성처럼 주저앉습니다. 강만호 회장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도윤이 이번에는 다른 서류 파일 하나를 열어 강만호 회장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세요. 10년 전 당신의 이름으로 진행된 신도시 분양 사기 사건 기억하시죠? 그때 우리 아빠를 자살하게 만든 그 가짜 서류들 말입니다. 강만호 회장이 서류를 훑어내려 가다 특정 부분에 적힌 최석준 상무의 인장을 발견하고 경악했습니다. 한도윤이 분노로 가득 찬 눈빛으로 강만호 회장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믿고 맡겼던 최석준 상무가 당신 인장을 도용해서 저지른 짓이에요. 당신은 그놈의 야심을 채워주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고요. 강만호 회장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오락실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내가 뱀을 키웠구나. 최석준 그놈이 감히 내 이름으로 그런 짓을. 강만호 회장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며 바닥에 먼지를 적셨습니다. 강만호 회장은 소년의 발치에 머리를 조아리며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윤아, 내가 잘못했다. 내 오만이 눈을 가려서 소중한 사람들을 다 죽였어. 제발 방법이 없겠니? 그놈만은 용서할 수 없어. 한도윤은 바닥에 엎드린 재벌 회장을 보며 길게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한도윤이 강만호 회장의 어깨를 툭툭 치며 낮은 목소리로 제안했습니다. 최석준 상무가 지금 당신의 파멸에 돈을 걸고 공매도를 치고 있어요. 그놈들의 돈줄을 한 번에 끊어버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고개를 번쩍 들며 한도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한도윤은 태블릿 화면에 복잡한 수식들이 나열된 프로그램 하나를 띄웠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역작전 알고리즘이에요. 내일 이사회에서 당신이 모든 걸 포기하는 척 연기하면 최석준 일당은 모든 자금을 한 곳에 몰아넣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 돈을 전부 삼켜버리는 거죠. 강만호 회장은 소년의 치밀한 계획에 전율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시키는 대로 다 하마. 내 전 재산을 다 잃어도 좋으니 최석준 그놈만큼은 지옥으로 보내다오. 어두운 오락실 안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과 12살 천재 소년이 서로의 손등을 포개어 쥐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 채 내일 아침에 벌어질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한도윤은 가방을 챙겨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강만호 회장에게 당부했습니다. 내일 아침 이사회장에 갈 때는 가장 초라한 옷을 입으세요. 그래야 그놈들이 방심할 테니까요. 강만호 회장은 소년의 뒷모습을 보며 비장한 표정으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강성그룹 본사 이사회 회의실의 무거운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평소라면 위험 있는 정장을 입었을 강만호 회장이 오늘은 여기저기 구김이 간 낡은 양복 차림으로 힘없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석준 상무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강만호 회장 앞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툭 던졌습니다. 회장님, 이제 미련을 버리시죠. 이 사임서에 도장만 찍으시면 경영 실패에 대한 형사 책임은 면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잡으며 주변에 둘러앉은 이사들을 한 명씩 원망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자네들 정말 이럴 건가? 내가 이 회사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래? 옆에 있던 중년의 이사가 고개를 돌리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세상에 영원한 건 없습니다. 지금 그룹 주가는 바닥이고 은행 문은 닫혔어요. 최 상무님 말씀대로 하시는 게 그나마 노후를 보장받는 길입니다. 강만호 회장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으로 사임서 마지막 장에 천천히 서명을 남겼습니다. 최석준 상무가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가며
비서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자, 이제 회장님을 편안한 곳으로 모셔다 드려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 회장님. 강만호 회장은 경호원들에게 이끌려 회의실을 나가면서도 뒤를 돌아보며 최석준 상무를 향해 비참하게 외쳤습니다. 최상무, 자네 꼭 이래야만 했나? 내 손녀 유나 얼굴을 어떻게 보려고 그래? 최석준 상무는 대답 대신 안경을 치켜 올리며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그 시각 강만호 회장은 비밀리에 한도윤의 옥탑방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좁고 눅눅한 방 안에는 한도윤이 설치한 수십 대의 모니터가 현란한 빛을 내뿜으며 돌아가고 있었죠. 한도윤은 헤드셋을 쓴 채 키보드를 정광석화처럼 두드리며 모니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회장님, 거기 구석에 앉아서 조용히 계세요. 이제부터 진짜 전쟁 시작이니까요. 강만호 회장이 좁은 방바닥에 쪼그려 앉아 한도윤의 뒷모습을 보며 힘없이 물었습니다. 도윤아, 정말 그 무기명 채권들로 최석준 그놈을 잡을 수 있는 거냐? 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것들인데. 한도윤이 마우스를 거칠게 클릭하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돈의 양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돈을 어디에 어떤 타이밍에 던지느냐가 핵심이죠. 제가 만든 시스템이 전 세계 개미 투자자들의 심장을 자극할 겁니다. 한도윤의 손가락이 움직일 때마다 모니터 속 그래프들이 요동치며 최석준 상무 일당이 쌓아놓은 매도 물량을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방 안에는 컵라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을 다투던 강만호 회장이 나무젓가락으로 퉁퉁 부른 라면, 면발을 건져 올렸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라면, 국물을 한 모금 들이켜며 창밖의 화려한 도심 야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는구나. 5성급 호텔 요리보다 이 3,000원짜리 라면이 더 속이 든든하다니. 한도윤이 라면을 입에 물고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평생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 보셨지 그 숫자가 누군가의 눈물이라는 건 모르셨잖아요. 이제야 진짜 세상을 보시는 거예요. 강만호 회장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소년의 천재적인 옆얼굴을 경이로운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나는 돈이 권력인 줄만 알았지 정의가 힘이 될 수 있다는 건 생각지도 못했어. 너를 좀 더 일찍 만났더라면 좋았을 텐데. 한도윤은 대답 대신 화면 하단에 뜬 암호화된 대화창을 가리켰습니다. 감동은 나중에 하시고요. 여기 보세요. 최석준 상무가 해외 펀드랑 결탁해서 타워 붕괴 사고를 국가 경제 마비로 연결하려는 시나리오예요. 이건 단순한 경영권 싸움이 아니라 국가 테러예요. 강만호 회장이 화면 속 내용을 읽어내려가며 주먹을 꽉 쥐고 부르르 떨었습니다. 이런 천인공노할 놈들, 자기들 배를 불리려고 나라를 통째로 팔아넘기려 하다니. 한도윤은 비장한 표정으로 강만호 회장의 어깨를 짚으며 작전을 수정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판을 키워야겠어요. 단순히 그룹을 되찾는 게 아니라 이 썩은 자본가들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회장님 전 재산을 사회공익재단에 기부한다고 발표할 준비하세요. 강만호 회장이 깜짝 놀라며 한도윤의 손을 잡고 되물었습니다. 전 재산을? 그러면 내 손녀 유나는 어떻게 하고 나는 빈털터리가 되라는 말이냐? 한도윤이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강만호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어야만 국민의 신뢰를 얻고 적들의 뒤통수를 칠 수 있어요. 유나는 제가 책임지고 지켜드릴 테니까 저를 믿으세요. 강만호 회장은 잠시 고민하는 듯 입술을 깨물더니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강하게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내 설계대로 하마.
내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그놈들의 추악한 욕심을 막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하겠다. 한편 그 시각 최석준 상무는 본사 집무실에서 와인을 마시며 비열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최석준 상무가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에게 사진 한 장을 건네며 낮게 의조렸습니다. 강만호가 갑자기 사라진 게 마음에 걸려. 분명히 그 천재 꼬맹이랑 같이 있을 거다. 반격할 틈을 주면 안 돼. 유치원에 있는 강 회장 손녀 유나부터 데려와라. 사내가 사진을 받아 주머니에 넣으며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무님. 조용히 처리해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둬두겠습니다. 최석준 상무가 와인잔을 흔들며 창밖을 향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강만호,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손녀 목숨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 거다. 그 순간 한도윤의 옥탑방 스피커에서 최석준 상무의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한도윤이 도청 장치를 점검하며 안색이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회장님, 일이 터졌어요. 최석준이 유나를 납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근처에 있던 의자를 걷어찼습니다. 뭐라고? 유나를, 감히 내 천사 같은 유나를 건드리겠다고. 당장 경찰에 신고해라. 아니, 내가 직접 가겠다. 강만호 회장이 이성을 잃고 문으로 달려나가려 하자 한도윤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진정하세요. 지금 나가면 회장님도 잡히고 유나도 더 위험해져요. 최석준의 목적은 회장님을 끌어내는 겁니다. 강만호 회장이 한도윤의 멱살을 잡으며 눈물 섞인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 유나가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진정해. 이럴 줄 알았으면 너랑 손잡는 게 아니었어. 한도윤은 강만호 회장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타일렀습니다. 저를 믿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유나 유치원 가방에 제가 미리 위치 추적기를 달아뒀습니다. 적들이 스스로 함정에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유나를 살릴 수 있어요. 강만호 회장은 소년의 냉철한 눈빛을 보고서야 떨리는 몸을 가라앉히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머리를 감싸주며 신음처럼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도윤아.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제발, 우리 유나만 살려다오. 시키는 건 뭐든 다 하마. 한도윤은 다시 모니터 앞에 앉아 유나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며 복잡한 명령어를 입력했습니다. 이제 경제전쟁은 끝났어요. 유나의 생명을 건 진짜 사투가 시작된 겁니다. 강 회장님, 정신 바짝 차리세요. 옥탑방의 공기는 유나를 향한 걱정과 최석준을 향한 분노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강성그룹 본사 대회의실에서는 최석준 상무가 단상에 올라 승리감에 도취한 표정으로 의사봉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사들은 이미 최석준 상무의 눈치를 보며 강만호 회장의 해임안을 최종 승인하기 위해 손을 들 준비를 마친 상태였죠. 최석준 상무가 거만한 태도로 안경을 고쳤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시간 끌 필요 없겠죠? 강만호 전 회장의 해임과 저의 대표이사 선임을 가결하겠습니다. 이사들이 하나둘씩 손을 들어 올리려는 찰나 회의실 대형 스피커에서 날카로운 알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동시에 회의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모니터들에는 전 세계 경제 뉴스 채널의 긴급 속보들이 줄을 이어 나타났습니다. 강성그룹, 중동 국부 펀드로부터 5조 원 규모의 긴급 투자 유치 성공, 강성타워, 세계 최대의 안전재난 대응센터로 매각 확정. 최석준 상무가 당황하며 리모컨을 눌러 화면을 끄려 했지만 화면은 한도윤의 통제 아래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이때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강만호 회장이 짙은 남색 정장을 차려입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최석준 상무의 코앞까지 다가가 품 안에서 금색 인장이 찍힌 두꺼운 계약서를 책상 위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최 상무, 자네가 벌써 내 자리를 탐내기에는 좀 이른 것 같지 않나? 최석준 상무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집어들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뭡니까? 중동 펀드라니요. 이런 건 들어본 적도 없단 말입니다. 강만호 회장이 이사들을 한번 훑어보고는 의자에 깊숙이 앉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해외 펀드랑 결탁해서 우리 타워를 무너뜨리려 할 때 나는 진짜 돈을 가져왔네. 이 계약서 보이나? 이 돈이면 우리 그룹 부채는 오늘부로 다 사라진다. 이사들은 술렁이며 강만호 회장 쪽으로 몸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5조 원이 입금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주식은 어떻게 되는 거죠? 강만호 회장이 최석준 상무를 노려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주식 걱정은 하지 마세요. 지금 시장에 풀린 공매도 물량을 우리 쪽에서 다 사들이고 있으니까요. 최 상무, 자네가 하락에 베팅한 그 수조원, 이제 휴지 조각이 됐네. 같은 시각 한도윤의 옥탑방에서는 쉴 새 없이 자판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도윤은 빨개진 눈으로 모니터를 응시하며 복잡한 명령어를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탐욕스러운 자들의 돈을 개미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시간입니다. 한도윤이 엔터키를 힘차게 누르자 최석준 상무 일당이 시장에 내놓았던 가짜 물량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며 강성그룹의 주가가 수직으로 상승했습니다. 금융 커뮤니티에서는 이름 모를 천재도윤의 활약에 개미 투자자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강성그룹 주가가 미쳤어요. 떨어진다고 난리치던 놈들 다 한강 가게 생겼네. 익명의 천재가 적들을 박살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정의구현이죠. 한도윤은 주가가 안정세로 접어드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의자에 등을 기대며 길게 안도의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강성그룹 본사를 빠져나온 강만호 회장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한도윤의 옥탑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한도윤이 노트북을 덮으며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한도윤의 어깨를 꽉 쥐며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아, 정말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저 간신배 놈들한테 다 뺏기고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어. 한도윤이 가방을 챙겨 일어서며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좋아서 한 일이에요. 이제 윤아가 기다리는 별장으로 가시죠. 할아버지를 많이 기다릴 거예요. 강만호 회장은 할아버지라는 단어에 눈시울이 붉어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어서 가자. 우리 윤아한테 맛있는 거 사줘야지. 두 사람은 강만호 회장이 직접 운전하는 차를 타고 교회의 조용한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별장에 도착하자 정원 한복판에서 꽃을 구경하던 윤아가 강만호 회장을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제 와요? 윤아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강만호 회장이 윤아를 품에 안고 뱅글뱅글 돌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미안하다, 우리 강아지. 할아버지가 나쁜 놈들 혼내주느라 조금 늦었어. 한도윤은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입가에 소소한 웃음을 띄웠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윤아의 손을 잡고 한도윤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내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은 걸 느꼈어. 너처럼 바른 눈을 가진 아이가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구나. 한도윤이 의아한 표정으로 강만호 회장을 쳐다보자 강만호 회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허락한다면 내 정식 양자로 들어오지 않겠니? 내가 가진 경영 지식과 경험을 너에게 다 물려주고 싶어.
너라면 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구나. 한도윤은 예상치 못한 제안에 당황하며 눈동자를 굴렸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냥 수학이 좋고 숫자가 좋은 아이일 뿐이에요. 경영 같은 건 잘 몰라요. 유나가 한도윤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똘망똘망한 눈으로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빠, 유나랑 같이 살면 안 돼? 오빠가 우리 할아버지 도와주면 좋겠어. 한도윤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가족의 온기에 가슴 한구석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도윤이 강만호 회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지금은 회장님이 아니라 그냥 유나 할아버지로 제 곁에 계셔 주셨으면 좋겠어요. 강만호 회장은 만족스러운 듯 한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별장에서는 세 사람의 소박한 만찬이 열렸습니다. 강만호 회장은 평소 즐기던 독한 술 대신 유나가 따라주는 주스를 마시며 즐거워했죠. 한도윤은 강만호 회장에게 강성타워를 어떻게 고쳐야 안전해질지 설계 도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여기를 특수 금속으로 보강하고 국가재난센터로 바꾸면 사람들은 회장님을 다시 신뢰하게 될 거예요. 강만호 회장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한도윤의 설명을 경청했습니다. 그래, 내 설계대로 다 아마. 이제 돈을 버는 건물보다 사람을 지키는 건물을 만들고 싶구나. 별장 안은 따뜻한 조명과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세상에서 가장 차가웠던 천재 소년과 가장 욕심 많았던 재벌은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며 치유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갑자기 별장의 모든 전등이 퍽 소리를 내며 일시에 꺼졌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워요. 불이 왜 꺼져요? 유나가 강만호 회장의 품으로 파고들며 울먹였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당황하며 주변을 살폈지만 비상 발전기조차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걱정 마라, 유나야. 차단기가 내려갔나 보구나. 도윤아, 너 어디 있니? 어둠 속에서 한도윤의 노트북 화면만이 유일하게 파란빛을 내뿜으며 켜져 있었습니다. 한도윤이 노트북 앞으로 달려가 화면을 확인하자 경악스러운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검은 복면을 쓴 괴한들이 별장 뒷문을 부수고 들어와 유나를 낚아채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찍혀 있었죠. 회장님, 유나가 위험해요. 이건 미리 녹화된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옆방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영상이 끝나자마자 화면에는 붉은색 글자로 섬뜩한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손녀를 살리고 싶으면 5조 원을 해외 계좌로 다시 이체해라. 경찰에 알리면 아이의 목숨은 없다. 강만호 회장이 비명을 지르며 유나가 있던 자리로 손을 뻗었지만 그곳에는 유나의 작은 신발 한 짝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한도윤이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움켜쥐며 어둠 속을 응시했습니다. 최석준 상무의 마지막 발악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별장의 정적이 깨진 것은 한도윤의 노트북 화면에서 흘러나오는 날카로운 전화벨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강만호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핏발선 눈을 부라리며 광기에 어린 웃음을 짓는 최석준 상무의 얼굴이 커다랗게 비쳤습니다. 최석준 상무가 비릿한 침을 내뱉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강만호, 지금 당장 재단에 넣은 그 5조 원, 내 해외 계좌로 다시 돌려놔. 안 그러면 내 귀한 손녀 목숨은 오늘로 끝이다. 강만호 회장이 모니터 앞으로 달려들어 화면을 긁어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최석준, 이 짐승만도 못한 놈, 내 유나는 건드리지 마라.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제발 유나만은 살려줘. 최석준 상무가 칼날 같은 눈빛으로 유나의 머리채를 움켜쥐는 신용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시간은 딱 1시간이다. 경찰에 신고하는 소리 들리면 이 타워 지하 기계실을 통째로 날려버릴 폭탄을 터뜨릴 거니까 선택 잘해. 최석준 상무는 유나의 비명소리를 배경으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강만호 회장은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도윤아, 당장 돈 보내라. 저 미친놈이 유나를 죽일 거야. 5조 원이 아니라 50조 원이라도 줘서 유나를 살려야 해. 강만호 회장이 한도윤의 다리를 붙잡고 울부짖자 한도윤은 노트북 자판을 빠르게 두드리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돈 보내는 순간 최석준 상무는 유나를 살려둘 이유가 없어져요. 제 계산에는 돈을 보내면 유나가 죽을 확률이 99%입니다. 한도윤은 모니터 위에 복잡한 파동 그래프를 띄우며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강만호 회장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한도윤의 얼굴을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그래도 돈이라도 줘야 저놈 마음이 바뀔 것 아니냐. 저놈이 폭탄까지 설치했다는데 어떡해. 한도윤이 마우스를 거칠게 클릭하며 강만호 회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최석준 상무는 지금 돈을 챙겨 도망가려는 게 아니에요. 회장님이랑 같이 죽으려는 동기어진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저 눈빛은 다 포기한 사람의 눈빛이에요. 한도윤은 유나의 옷에 미리 숨겨둔 추적 장치의 신호를 확인하다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최석준 상무가 전파 방해기를 켰네요. 신호가 끊겼어요. 하지만 이 방에 전파가 어디서 나오는지 역으로 추적하면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도윤의 손가락이 건반을 치듯 현란하게 움직이자 화면 속 강성타워의 단면도 위로 붉은 점 하나가 찍혔습니다. 지하 4층 비밀 기계실이에요. 설계도에도 없는 숨겨진 공간입니다. 최석준 상무가 자기만의 도피처로 미리 만들어둔 곳이죠. 강만호 회장이 겉옷을 챙겨 입으며 신음하듯 말했습니다. 내가 가겠다. 내가 가서 그놈이랑 단판을 짓겠어. 유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으면 되잖아. 한도윤은 가방에서 무선 이어폰 한 쌍을 꺼내 강만호 회장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혼자 가시면 100% 죽습니다. 이 이어폰 끼세요. 제가 타워의 보안 시스템을 해킹해서 회장님의 눈과 귀가 되어드릴게요. 두 사람은 어둠을 뚫고 강성타워의 지하 주차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강만호 회장은 귀에 꽂은 이어폰에서 들려오는 한도윤의 목소리에 집중했습니다. 한도윤이 노트북 모니터를 보며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회장님, 지금 정문 경비원들은 최석준 상무의 부하들로 교체됐어요. 오른쪽 비상용 지하수로 입구로 들어가세요. 거기는 아직 보안이 허술합니다. 강만호 회장이 낡은 철문을 열고 습한 냄새가 진동하는 지하수로로 발을 들였습니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정적을 깨뜨릴 때마다 강만호 회장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도윤아, 여기 너무 어둡다. 앞이 하나도 안 보여. 강만호 회장이 벽을 짚으며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자 한도윤이 즉각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야간 투시 모드로 CCTV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5걸음 가서 왼쪽으로 꺾으세요. 거기에 폭발물 감지 센서가 있습니다. 강만호 회장은 한도윤의 말대로 몸을 낮춰 바닥을 기듯이 이동했습니다. 이어폰 너머로 한도윤의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와 강만호 회장의 불안감을 조금씩 덜어주었습니다. 한편 지하 기계실 안에서 최석준 상무는 의자에 묶인 유나의 얼굴 앞에 노트북을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최석준 상무가 입술을 파르르 떨며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유나야, 할아버지가 참 나쁘지. 돈 5조 원만 보내면 너를 살릴 수 있는데 그 돈이 아까워서 꿈을 대고 있잖니. 유나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저으며 읍소했습니다. 상무 아저씨, 제발 보내주세요. 우리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흑흑. 최석준 상무가 유나의 뺨을 거칠게 만지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쁜 사람 맞단다.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내 할아버지야. 이제 곧 할아버지도 여기로 올 거다. 우리 셋이 같이 저 세상으로 가는 거야. 최석준 상무는 벽면에 설치된 커다란 기폭 장치의 타이머를 작동시켰습니다. 붉은색 숫자가 30분에서 29분으로 줄어드는 것을 보며 최석준 상무는 와인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수로 끝에 다다른 강만호 회장은 거대한 기계 설비들이 늘어선 지하 기계실의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한도윤이 긴박한 목소리로 주의를 주었습니다. 회장님 멈추세요. 바로 앞 복도에 적외선 레이저 감지기가 깔려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스템을 해킹해서 1초 동안만 꺼드릴게요. 그때 뛰어야 합니다. 강만호 회장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신발끈을 고쳐 맸습니다. 준비됐다. 지금이다. 한도윤이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보이지 않던 레이저 선들이 깜빡이며 사라졌습니다. 강만호 회장은 죽을 힘을 다해 복도를 질주했고 다시 레이저가 켜지기 직전에 안전한 구역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바닥을 구르며 거친 숨을 내뱉자 이어폰에서 한도윤의 안도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최석준 상무가 있는 중앙통제실까지 10m 남았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 경비원 2명이 서 있어요. 강만호 회장이 주변을 살피다 커다란 쇠파이프 하나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처리해보마. 내 유나를 위해서라면 악마라도 될 수 있어. 한도윤은 노트북 화면에 나타난 타워의 전력 개통도를 보며 새로운 작전을 세웠습니다. 아니요, 몸싸움은 위험합니다. 제가 기계실의 고압 증기 밸브를 강제로 개방할게요. 증기가 뿜어져 나오면 시야가 가려질 겁니다. 그때 틈을 타서 들어가세요. 한도윤의 손가락이 자판 위에서 춤을 추자 기계실 벽면의 밸브들이 일제히 열리며 뜨거운 증기가 복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지금입니다. 오른쪽 벽에 붙어서 3걸음 가시면 문손잡이가 잡힐 거예요. 강만호 회장은 뿌연 증기 속을 헤치며 한도윤의 안내에 따라 문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경비원들이 당황해서 기침하며 허공에 총을 쏘아대는 소리가 들렸지만 강만호 회장은 소리 없이 문을 열고 안으로 잠입했습니다. 중앙통제실 안쪽 화려한 모니터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최석준 상무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강만호 회장은 쇠파이프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의자에 묶여 울고 있는 유나를 발견하고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한도윤이 이어폰을 통해 아주 낮은 속삭임으로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회장님, 최석준 상무가 지금 폭탄 타이머를 확인하고 있어요. 3분 뒤면 모든 게 끝납니다. 지금 제가 가짜 입금 확인 메시지를 보낼게요. 그놈이 모니터에 시선을 뺏길 때 덮치세요. 강만호 회장은 벽 뒤에 몸을 숨긴 채 최석준 상무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뜨거운 증기가 뒤섞인 지하 세계에서 두 남자의 운명을 건 마지막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강성타워 지하 기계실의 육중한 철문 너머로 붉은색 경고등이 기분 나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한도윤은 노트북 모니터 4개를 동시에 띄워놓고 쉴 새 없이 명령어를 입력하며 입술을 짓씹었습니다. 최석준 상무, 당신이 만든 이 폭탄 설계는 너무 단순하네요. 1분이면 충분합니다.
한도윤의 손가락이 건반을 치듯 현란하게 움직이자 화면 속 폭탄 타이머의 숫자 체계가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폭탄의 중심부에 흐르던 디지털 신호들이 한도윤이 심어놓은 가짜 신호에 속아 넘어가며 폭발 기능을 서서히 상실해갔죠. 최석준 상무는 여전히 노트북 화면에 표시된 10분이라는 시간을 보며 광기 어린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이제 아무런 힘도 없는 가짜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한도윤은 무선 이어폰을 통해 강만호 회장에게 나직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명령했습니다. 회장님, 지금입니다. 제가 폭탄을 무력화했어요. 이제 제가 시키는 대로 발걸음을 옮기세요. 오른쪽으로 3걸음, 다시 기계 뒤로 숨으세요. 강만호 회장은 거칠게 몰아쉬는 숨을 억지로 참으며 한도윤의 안내에 따라 최석준 상무의 등 뒤로 다가갔습니다. 최석준 상무는 술기운과 승리감에 취해 바로 뒤까지 다가온 강만호 회장의 기척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 PC를 꺼내 들어 최석준 상무의 눈앞으로 들이밀었습니다. 최 상무, 네가 원하던 그 돈 방금 해외 계좌로 보냈다. 여기 입금 완료 화면을 봐라. 최석준 상무가 쏘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돌리더니 강만호 회장이 내민 화면 속 5조 원이라는 숫자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최석준 상무가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태블릿을 뺏으려 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진짜냐? 정말 다 보낸 거 맞지? 거짓말이면 당장 저 폭탄을 터뜨려 버릴 거야. 강만호 회장은 한도윤이 미리 만들어둔 가짜 입금 페이지를 보여주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래, 내 손녀만 살려준다면 그까짓 돈이 무슨 소용이냐? 계좌 확인해봐라. 내 이름으로 정확히 들어갔으니까. 최석준 상무가 허겁지겁 자신의 노트북으로 시선을 돌려 입금 내역을 새로 고침하는 찰나였습니다. 이어폰 너머로 한도윤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이에요. 엎드리세요. 한도윤이 엔터키를 힘차게 누르자 천장에 설치된 소방살수 장치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터져 나왔습니다. 동시에 기계실을 밝히던 비상 조명들이 일제히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며 눈을 어지럽게 만들었죠. 최석준 상무가 쏟아지는 물줄기에 비명을 지르며 노트북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뭐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경비원들, 당장 들어와. 최석준 상무가 당황해서 허공에 총을 쏘아대는 사이 강만호 회장은 물을 흠뻑 뒤집어 쓴 채 윤아를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밧줄을 이빨로 물어뜯고 손으로 잡아당기며 윤아를 결박에서 풀어냈습니다. 윤아야, 할아버지 여기 있다. 무서워하지 마라.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강만호 회장은 울음을 터뜨리는 윤아를 번쩍 들어 올려 커다란 무쇠배관 뒤쪽 사각지대로 몸을 피신시켰습니다. 평생 돈과 권력 앞에 무릎 꿇리던 겁쟁이 재벌 회장이 아니라 오직 손녀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건 진짜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강성타워 전체의 스피커에서 한도윤의 목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최석준 상무, 당신의 추악한 자백과 납치 정황은 지금 이 순간에도 검찰과 전국 방송국으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최석준 상무가 젖은 안경을 벗어 던지며 스피커를 향해 미친 듯이 권총을 발사했습니다. 닥쳐. 어떤 놈이야. 내가 이대로 죽을 것 같아. 폭탄 터뜨리면 다 끝이야. 최석준 상무가 기폭 장치를 향해 달려갔지만 한도윤은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기계실 구석에 세워져 있던 무인 경비 로봇 세대가 파란 불빛을 내뿜으며 최석준 상무를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한도윤이 마우스를 빠르게 움직이며 로봇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신은 이제 도망갈 곳이 없어요. 당신이 믿었던 그 기술이 당신을 심판할 겁니다. 로봇들이 일제히 전기 충격기를 가동하며 최석준 상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최석준 상무가 단발마의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고꾸라졌고 손에서 떨어진 권총이 무릉덩이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강만호 회장은 쓰러진 최석준 상무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본 뒤 유나를 가슴에 꽉 안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다. 유나야, 이제 정말 끝났어.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강만호 회장의 눈물과 소방용수가 뒤섞여 얼굴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한도윤은 노트북 모니터 속으로 비치는 강만호 회장의 오열을 지켜보며 길게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한도윤이 땀으로 젖은 헤드셋을 벗으며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향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 나 이제 정말 다 끝낸 것 같아. 그 사람들도 이제 제대로 된 벌을 받게 될 거야. 잠시 후 기계실 문을 부수고 방호복을 입은 경찰 특공대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특공대원들이 유나와 강만호 회장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밖으로 이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만호 회장은 들것에 실려가면서도 이어폰을 향해 간절하게 속삭였습니다. 도윤아, 고맙다. 정말 고마워. 너 어디 있니? 할아버지가 너 꼭 봐야겠다. 한도윤은 대답 대신 노트북의 모든 로그 기록과 해킹 흔적을 지우는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진행률이 100%가 되자 한도윤은 가방을 메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도윤은 특공대원들의 눈을 피해 타워의 비상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인 123층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새벽바람이 몰아치는 옥상 난간 끝에 서자발 아래로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강만호 회장은 병원으로 가라는 구급대원들의 말을 뿌리치고 옥상으로 올라와 한도윤을 발견했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가와 한도윤 앞에서 허리를 깊숙이 숙여 절을 했습니다. 도윤아, 네가 내 목숨을 구했고 내 가족을 구했다. 아니, 너는 내 썩어 빠진 영혼까지 구해주었구나. 강만호 회장이 고개를 들며 눈물 섞인 목소리로 도윤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재산, 이 타워, 강성그룹 전체를 너에게 주마. 네가 내 옆에서 이 세상을 바꿔주면 안 되겠니? 한도윤은 강 회장의 손을 부드럽게 밀어내며 어둠이 걷히기 시작하는 지평선을 응시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돈이나 권력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제가 원한 건 오직 진실뿐이었습니다. 한도윤이 강만호 회장을 돌아보며 처음으로 맑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이 건물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회장님이 사람들의 신뢰라는 진짜 철근을 채워 넣었으니까요. 강만호 회장이 무언가 더 말하려고 입을 뗐지만 한도윤은 이미 옥상의 새벽안개 속으로 한 걸음씩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보상은 사양할게요. 그 대신 유나에게 좋은 할아버지가 되어주겠다는 약속만 지켜주세요. 강만호 회장이 급하게 달려갔지만 한도윤은 안개 너머 계단실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사이로 소년이 남긴 마지막 인사가 메아리처럼 강만호 회장의 귓가에 머물렀습니다. 옥상 위로는 희뿌연 해가 떠오르며 지독했던 밤의 끝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강성타워가 거대한 유리 벽면에 비친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 비극적인 흔적은 온데간데였고 건물 정문에는 강성시민 안전재단이라는 정갈한 글씨의 현판이 새로 걸렸죠. 광장 한복판에서 뉴스 리포터가 마이크를 잡고 활기찬 목소리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상징이었던 이곳이 이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 랜드마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강만호 회장은 모든 경영권을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사재를 털어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 뉴스 기사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밝은 표정으로 길을 재촉했습니다. 지나가는 중년 여성이 옆에 있던 남편의 팔을 당기며 말했습니다. 여보, 저 회장님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저렇게 큰 건물을 사회에 내놓다니 정말 꿈만 같아요. 남편이 타워를 올려다보며 흐뭇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최상무라는 그 나쁜 놈이 잡혀 들어가고 나니 이제야 세상이 바로 돌아가는 기분이군. 최석준 상무와 그 일당들이 법정으로 호송되는 모습이 화면을 스쳐 지나갔지만 시민들은 더 이상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무너질 뻔했던 국가 경제는 강성그룹이 보여준 투명한 자금 집행 덕분에 놀라운 속도로 안정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화창한 오후에 햇살이 내리쬐는 어느 중학교 교정 앞이었습니다. 수업 종료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자 아이들이 시끌벅적하게 교문을 빠져나왔죠. 한도윤은 가방끈을 고쳐 매며 친구들 틈에 섞여 조용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문 한 구석에서 낡은 자전거를 세워두고 손을 흔드는 노인이 보였습니다. 밀짚 모자를 쓰고 땀을 닦던 강만호 회장이 한도윤을 발견하고는 환하게 웃으며 외쳤습니다. 도윤아, 한도윤, 여기다 여기. 주변 학생들이 재벌 회장이었던 강만호 회장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인자한 할아버지로 생각하며 지나쳤습니다. 한도윤이 쑥스러운 듯 다가가 가방을 자전거 바구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여기까지 자전거를 타고 오시면 어떡해요? 다리 아프시다고 하셨잖아요. 강만호 회장이 수건으로 얼굴을 훔치며 털털하게 웃었습니다. 아픈 게 다 뭐냐? 우리 유나가 오빠 주라고 새벽부터 만든 도시락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안 오겠니? 강만호 회장은 자전거 뒷좌석에서 보자기에 쌓인 투박한 도시락통을 꺼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학교 운동장 스탠드 그늘진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보자기 매듭을 풀며 자랑스럽게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자 봐라. 김밥 모양은 좀 비뚤비뚤해도 유나가 내 생각하면서 정성껏 만든 거다. 한도윤이 김밥 하나를 입에 넣고 오물거리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조금 짜긴 한데 맛은 있네요. 유나가 요리에 소질이 있나 봐요. 강만호 회장이 흐뭇한 눈으로 한도윤을 바라보며 자신의 김밥을 집어들었습니다. 너희 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연락 왔다. 매주 들어오는 익명 장학금이 도대체 누구냐고 자꾸 묻더구나. 한도윤이 김밥을 씹으며 무심하게 대꾸했습니다. 그냥 모른 척 하세요. 제가 받은 도움만큼 다른 아이들도 기회를 얻으면 좋은 거니까요. 강만호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먼 하늘을 응시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나도 이제야 돈을 쓰는 진짜 재미를 알 것 같구나. 이 5조 원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가벼운 건지 예전엔 정말 몰랐어. 한도윤은 강만호 회장의 옆 얼굴을 보며 처음으로 진심 어린 질문을 던졌습니다. 회장님,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면 강성타워를 또 짓고 싶으세요? 강만호 회장이 호탕하게 웃으며 한도윤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아니, 이제는 그런 높은 건물보다 너랑 유나가 뛰어놀 수 있는 넓은 마당이나 만들고 싶구나. 한도윤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무릎을 감싸쥐며 수줍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상에는 숫자나 확률보다 더 예측하기 힘든 게 사람의 진심인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회장님이 자전거를 타고 여길 오실 확률은 0%였거든요. 강만호 회장이 눈을 가늘게 뜨며 인자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 사는 맛 아니겠니?
도윤아, 너는 이제 천재 소년이 아니라 그냥 12살 한도윤으로 살아라. 그게 제일 행복한 거다. 한도윤은 강만호 회장의 따뜻한 조언에 고개를 끄덕이며 가슴 한구석이 훈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주식 차트나 붕괴 확률이 아닌 윤하의 엉망진창인 수학 숙제와 한도윤이 새로 흥미를 느낀 양자역학에 대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앞장서자 한도윤이 그 뒤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교정 너머로 서울 시내를 평화롭게 내려다보는 강성시민 안전재단 건물이 웅장한 실루엣을 뽐내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한도윤은 자신의 방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방 안에는 여전히 7대의 모니터가 푸른 빛을 내뿜으며 전 세계 자본의 흐름을 감시하고 있었죠. 화면에는 최석준 상무일당의 재판 결과와 강성그룹의 투명 경영 보고서가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한도윤이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기며 마우스를 조용히 클릭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유튜브에는 여전히 재벌 회장을 무릎 꿇린 전설의 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괴담처럼 퍼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유령이라고 부르고 누군가는 나를 신이라고 부르겠지. 한도윤은 화려한 명성보다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강 회장과 도시락을 나눠 먹는 지금의 일상이 훨씬 소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중앙 모니터의 우측 하단에서 붉은색 경고 신호가 작게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글로벌 경제 위기와 탐욕스러운 자본의 움직임이 데이터의 균열을 통해 포착된 것이었죠. 한도윤은 잠시 그 붉은 신호를 응시하다가 입가에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노트북의 전원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은 윤아랑 수학 숙제하기로 약속했으니까. 모든 모니터의 불빛이 일시에 꺼지며 방 안에는 고요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창밖으로는 붉은 노을이 내려앉아 온 세상을 따뜻하게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한도윤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방을 나서며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을 새로운 가족들의 목소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길었던 폭풍의 시간이 지나고 소년의 얼굴에는 진정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수치와 확률을 넘어선 소년의 진심이 결국 거대한 자본의 성벽보다 단단했다는 사실, 참으로 놀랍지 않나요? 세상은 복잡한 숫자와 돈으로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안을 채우는 것은 사람의 온기라는 것을 도윤과 강 회장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12살 소년이 던진 경고는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탐욕에 눈이 멀어 소중한 가치를 잊고 살던 우리 모두를 향한 따뜻한 일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가끔은 우리도 눈앞의 이익보다 곁에 있는 사람의 진심을 먼저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윤이와 강 회장의 아름다운 동행이 오래도록 계속되길 응원하며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